네, 오늘 현황정실련의 윤일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계신 우리 지도자분들과 자리를 갖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뵙고 도정에 대해서 또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정부의 그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함께 좀 듣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도에서 실국장님들하고 직무성과 계약제라고 하는 기준의 제도를 좀 명실상부하게 운영해보자 이래서 실국 원장님들하고 올해 업무 성과 목표를 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제 모든 제도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 형식화되고 형용화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성장 과정과 살아오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좀 부정적으로 저는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쭉 보면은 사람도 배우고 자기 혁신이 없으면 이 동물과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가르치고 어떤 제도로부터 규제를 끊임없이 당해야만 사람도 제 역할을 한다 이런 게 하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로부터. 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변화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가도 말이 물을 안 먹으려고 하면 천상 못 먹는 거다. 이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발성과 제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지혜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대립된 가치예요. 제도화는 어느 정도 강제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지가 자발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게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근데 또 제도를 안 대놓으면 금수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이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쭉 인생을 살면서 늘 어려운 주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혁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자기 변화라고 하는 것도 제도화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최초로 이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시절로부터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셨는데, 그 전까지의 대한민국의 대체적인 국가운영 방식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의 인치와 덕치와 통치력을 가지고 이끄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중에서 뭐 시민사회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국정원,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경찰, 검찰, 기무사까지 동원해서 대략 한 6, 7개의 채찍을 가지고서 꽉 끌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언론사를 쥐어주고 반상회부까지 돌리면서 이제 교육시키면서, 대한뉴스에서부터 각 방송사의 9시 뉴스에서부터 반상회부에 이르기까지 이걸로 이제 쭉 내용 전파해 나가면서 6개의 채찍을 가지고서 그냥 끊임없이 끄집어 당기는,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체제였었던 것이 아마 제가 태어나고 청소년기와 대학기를 거쳤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뭔가 혁신하자, 문민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은 이제까지 권언유착이라는 말은 사라지면서 언론이 오히려 이제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시장의 원리에 언론은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고요. 공익적 가치보다는 언론은 시장의 영역으로 갇혀버리는 것 같고, 국가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무수히 많은 인권 탄압과 불법성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통치력을 사실상 거의 뭐 이제 기존 바텀이지 뭘 어떤 이슈를 리딩해 갈 수 있는 힘이 국가에게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 혁신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정부 혁신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 정부 혁신의 길에 일본의 오마이겐니찌류의 정부 혁신의 길이 있고 이 클린턴 엘고어 정부의 정부 혁신의 길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제화 세계화 의 정부 혁신의 길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삼성이 담론을 장악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빼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자 이러면서 90년대부터 민영화와 효율성 담론으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부가 갑자기 돈 버는 기업에다가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친절 서비스 교육을 거기 가서 시키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관존민비의 관료주의적으로부터 정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경영 마인드로 예산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 혁신을 하자라고 했던 그 당시 방향이 뭐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폐해가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부는 정부거든요. 시장은 시장이고. 근데 그러면서 90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오면서 97년 김대중 대통령 오셨는데 IMF 터지고 뭐 완전히 뭐 바닥인데 뭐 다른 거고 힘쓸 겨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탠스로는 가고 그 와중에 철도 민영화와 한전 민영화를 준비를 김대중 대통령 때 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는 쪽으로 대략 밀고 가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해서 공공사업과 정부 역할은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민영화를 이제 스톱시켜버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간에 정부 혁신의 길이 하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혁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부 혁신의 길을 장악했던 모든 담론은 생산성 담론과 효율성 담론인데 생산성 담론과 효율성 담론으로 치면 사실상 공공행정 분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유류피해 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 파도 앞에 그 기름띠 번지는 거 방치했느냐고 국민들은 지탄하시지만 그거 하려면 일상적으로 유류 피해 방지에서는 3,000톤급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3,000톤급 이상의 그 배를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걸 비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주는 국가재정과 국가 규모에서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정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정부 혁신의 길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 관점은 20세기까지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부패하거나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끊임없이 하는 역사가 20세기까지의 민주주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민주주의 역사는 권력 잡은 사람을 견제할 만큼 이제 권력이 별로 큰 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히려 권력은 일반 시장에 가겠죠. 왜냐면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무섭겠습니까? 평생을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큰 기업이 무섭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힘이 크기는 기업의 힘이 있고 언론도 이미 그쪽으로 갑니다. 언론도 이미 그 청와대 눈치를 보기보다는 기업이라고 하는 광고 시장에 다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언론은 사실상은 권력과 싸울 일이 아니라 언론의 공익성과 시장적 이 경제 타산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 속에서 언론은 자기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국가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는 누가 지킬 거냐 이랬을 때 남는 문제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영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영역인데 시민사회단체를 non-government로 할지 non-profit으로 NPO로 할지 아니면 발렌티어 조직으로 볼지 뭐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NGO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 보면 비정부기구라는 표현들이 아마 시민사회운동을 지도하시는 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시기 때문에 NGO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영역이 한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부문이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 사업을 해서
이 공공적 가치들을 잘 지켜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행정과 지방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공공의 영역이 좀 더 그 좋은 지방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제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공익성과 행정의 공익성이 좋은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힘을 좀 모아보자, 이 말씀을 좀 저는 꼭 드리고 싶었고, 제 임기 내에 이렇게 자주 좀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지도자분들한테도 이 말씀 그대로 저 드립니다. 작년에 바르게 살기 총회 충남도 대회를 갖고 자유축연맹, 그 생활체육회, 또 자유축연맹, 바르게, 하여튼 뭐 이런 새마을 조직 가서 똑같이, 예를 들면 자유축연맹에 가서는 말했습니다. 자유축연맹의 앞으로의 조직의 목표는 뭡니까? 지난 20세기 동서냉전의 시절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켰던 자유축연맹의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난 존중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21세기 사회주의도 무너졌는데 누구랑 싸우실랍니까? 저는 그것이 자유축연맹이 앞으로 자유축연맹 지도자분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부터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더 많은 자유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책임을 위해서 자유축연맹이 활동하신다면 저는 21세기형 자유축연맹 조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모든 기존의 20세기 단체들이 새로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 함께 좀 힘을 모으는 그러한 충남 도정이 되겠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병남 우리 담당관께서 이 모임을 간사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도자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충남 도정이 진정한 참여와 협치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자주 참여해 주십시오. 자주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